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들의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내주었다면 어떤 보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 그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아들의 집들이 파티에서 아들이 부모님의 도움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은 채 오로지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 집을 샀다고 호기롭게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마주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의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아들의 집들이에서 가슴 시린 배신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를 던졌고 그 질문은 10 넘게 이어져 온 이 집안의 가짜 평화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되었습니다. 온 5억 원의 축의금에서 시작해 시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행방, 그리고 며느리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까지 화려한 연회장에서 시작되어 한 집안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문석 68세에 은퇴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과 규율을 신조로 삼아왔지요. 남들은 고집불통이라 하지만 나는 그저 매사에 확실하고 정직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은 내 아들 준호가 인천 송도의 번듯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해 집들이를 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단지 전체가 현대적이고 기품이 넘치더군요. 나는 아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으려 평소 입지 않던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도 정갈하게 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3층 연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층고가 높은 홀은 고급 호텔처럼 화려했고 바닥은 사람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매끄러웠지요. 벽면에는 준호와 며느리 지원 그리고 갓돌이 지난 손주가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턱시도를 지원이는 화사한 한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TV 광고에 나오는 성공한 가족의 표본 같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나는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싹싹한 편도 아니었고 공부도 특출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 믿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멋진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린 아들을 보니 먼저 떠난 아내에게도 면목이 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집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년 전 준호가 사색이 되어 나를 찾아왔었지요. 아버지, 정말 방법이 없어요. 대출은 나오는데 장음이 딱 3억 원이 부족해요. 지원이랑 아이를 언제까지 좁은 전셋집에 둘 수는 없잖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매달렸습니다. 3억 원. 아니, 이미 보태준 돈까지 합치면 내 노후 자금의 전부였지만 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 죽기 전에 너희가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만 본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믿었습니다. 연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음식도 호화로웠습니다. 킹크랩에 고급 회 스테이크까지 나오더군요. 나는 며느리 친정 부모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안사돈이 준호 씨 정말 대단해요.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네요. 라며 칭찬하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준호 형편에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승진을 했거나 돈을 좀 벌었겠거니 하며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음악이 흐르고 준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집들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을 장만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아내 지원이도 직장 다니며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 집은 오로지 우리 부부가 힘을 합쳐 일궈낸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지더니 이렇게 덧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이 묻더군요. 제 나이에 어떻게 이런 집을 샀느냐고요? 누구 도움 받았느냐고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밤낮 없이 야근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제 손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 집은 제 아내와 아이에게 주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순간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정말 효자네. 자수성가했구먼. 여기저기서 칭찬이 쏟아졌지만 내 미소는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귀에서 이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3억 원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 통째로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아들의 모습에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해 이 선생님 아들 정말 잘 키우셨네요. 라며 축하를 건넸지만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구심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옆에 앉은 며느리 지원이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지원아, 그러고 보니 작년 아이 돌잔치 때 내가 감기 몸살로 못 갔잖니? 그때 준호 편으로 두둑하게 봉투 보냈는데 잘 받았지. 지원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군요. 네, 아버님 안요. 그때 몸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만 들었지 봉투 이야기는 없었어요. 아버님,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요, 뭘요. 지원이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이 없었죠. 그 순간 내 가슴에 바늘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 3억 원으로 이 집을 샀는데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심지어 손주의 축의금까지 빼돌린 걸까요? 단상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저 남자가 정말 내 아들인가 싶어 낯설기만 했습니다. 연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소란스러워졌지만 나는 음식을 한 입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을 돌며 연예인처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휴게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송도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지만 내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전화를 받으며 바쁘게 걸어 나왔습니다. 나를 발견한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가 계시지 않고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아까 왜 그렇게 말했니? 그 집값 3억 원 내가 해준 거 며느리는 정말 모르느냐?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런 걸 굳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장인 장모님도 계시는데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나중에 제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내가 허수음을 치자 준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왜 그러세요? 그거 어차피 저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다 잘 됐는데 이제 와서 왜 따지시는 건데요? 사람들 앞에서 저 망신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준호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3억 원 당장 돌려받아야겠다. 만약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겠어. 이 돈은 네 연극을 위해 거저준 돈이 아니다. 준호는 미친 사람 보듯 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미 계약 다 끝난 돈을 어떻게 돌려줘요? 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거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은 내가 가르친 길이 아니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을 빠져나오는 순간 내 아들에 대한 믿음도 함께 닫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적어온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건망증이 생길까봐 습관처럼 기록해온 것들이지요. 첫 장에는 준호가 25살 때 취업 대신 사업을 하겠다며 의욕에 차 있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준호 창업 자금 지원 1억 5천만 원. 그때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게 아비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4년 9월 준호 차 구입 보조 5천만 원. 국산차는 영업할 때 무시당한다기에 무리해서 보태줬던 돈입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 산후 조리비, 손주 교육비, 영어 유치원비. 페이지를 넘길수록 액수는 커져만 갔습니다. 마지막 장, 2024년 2월 아파트 장음 지원 3억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5천, 5천, 3천, 1억.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5억 3천만 원. 내 평생의 퇴직금과 연금 아껴 쓴 생활비가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이 돈을 아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알아서 한다기에 부부 사이의 일이라 여겨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돕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거짓말을 지탱해주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엉망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지, 제가 어제는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잠시 허영심에 그랬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매달 200만 원씩 드릴게요. 효도하며 살게요. 지원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수표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마지막 불꽃이 꺼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나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평생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가족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놈이다. 나는 수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기 전엔 다시는 오지 마라. 나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집값으로 준 3억 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음을 증명할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며느리 지원이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 사본을 지원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 10년간 준호에게 준 돈들이다. 지원아, 너 정말 이 돈들 본 적 없니? 지원이는 가계부를 넘기며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이 유치원비도 제가 냈고 생활비도 저희가 나눠 냈는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죠? 지원이는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야근한다며 집을 비웠던 수많은 밤. 사실은 내 돈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겁니다. 나는 지원이에게 준호의 개인 계좌와 카드 내역을 조사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뒤 내가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봉투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못한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사무실이 아닌 강남의 은밀한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칩이 가득했지요. 다른 사진에는 준호가 고급 외제차,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을 태우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피땀 어린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하며 이중생활을 즐기던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는 사이 그의 비밀폰을 발견한 며느리 지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다 끝났어요. 준호에게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선물 사고 유흥비로 쓴 내역이 가득해요. 저는 바보처럼 남편이 고생하는 줄만 알았어요. 지원이의 절규에 내 심장도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나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준호를 본가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서류들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 더러운 사진들과 증거물들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피땀 어린 성과냐? 변호사가 차갑게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이혼 합의서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부인에게 귀속되며 귀하의 도박 및 외도 과실로 인해 공동재산의 80%를 위자료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귀하의 부친께서 청구하신 15억 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 청구서입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왜 그랬니?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더냐? 준호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5년 전 승진 스트레스를 핑계로 발을 들인 유흥업소와 도박의 늪. 부모가 쉽게 내준 돈은 그에게 독약이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돈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됐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어요. 결국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와 상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원이는 말없이 짐을 싸서 떠났고 준호 역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낡은 가계부의 마지막 백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대가 없는 책임은 버려진다. 15억 원이라는 돈과 무너진 가정을 대가로 배운 내 인생에서 가장 뼈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녀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지원이 미덕이라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지원, 그 적당한 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